TV조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한동훈 같이 선고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평의에서 결정난 것 먼저, 이런 기사가 났는데,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 딱 했거든요. 그리고 종결을 했어요. 지난달에 선고 전 마무리 단계 평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어. 근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맞물리면서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헌재는 저번 달 2월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한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 근데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있어. 와, 헌법재판소의 지시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 헌재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결정에 무시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빡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최상목 탄핵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요런 것들을 일단 좀 미리 자락으로 깔아놓고 이제 저만의 분석에 들어갑니다. 헌재는요, 최상목 버티기에 매우 심기가 불편합니다. 마은혁 임명해. 근데 못 들은 척을 해요. 자, 감사원장 탄핵 기각 판결문에 굳이 민주당 줄탄핵 아니다, 이런 느낌의 문장을 문구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최상목 탄핵해라. 괜찮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덕수의 탄핵은 인용될까 기각될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기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각하겠지. 반나절 만에 변론이 끝났고 검찰에서 안 나왔고 기각이든 각하든 나올 가능성 더 높다. 우리가 뭐 워낙에 비상식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한덕수를 각하나 기각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헌재는요, 헌법만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잖아요. 정치 집단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윤석열 탄핵시키는 건 결정돼 있으니까 한덕수는 풀어준다.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가닥 그래도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 제가 계속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래도 희망 회로를 살짝 돌려보면 헌법재판관은요, 헌재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 대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탄핵을 그래서 인용할지도 모른다. 한덕수 탄핵도 5가지거든요. 그중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5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탄핵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징계 절차예요. 징계 절차. 네가 감히, 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대한민국 판사들, 검사들, 이 엘리트 기득권들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네가 감히? 네가 뭔데?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장착돼 있다. 한덕수는요, 감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불경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한덕수 탄핵 인용될 수도 있겠다. 요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이 발동한다면 이런 희망회로도 살짝은 돌려봅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인용 100% 확신합니다. 윤석열을 풀어줄 용기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없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줬을 경우 그 뒤에 일어날 후폭풍을 헌법재판관들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가설인데, 이 보수 참칭 세력, 극우 친일 세력, 얘네들한테 지금 윤석열은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 태극기 모독 부대들, 이 극우 세력들을 동원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지 윤석열한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이미 내란도 저질렀고 비리도 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힘애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국힘하고 기득권 카르텔의 관심은 오로지 이재명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저들한테는 대참사나 다름이 없다. 이걸 막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을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이 얘네들한테는 유일한 해답인데 지금까지 국힘과 기득권 카르텔은 그걸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현재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시간 끌기.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재명 출마를 막아내자. 이게 저들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시간을 끌어서 4월 18일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교체하고 뭐하고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전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헌재는 3월 28일 금요일에 윤석열 파면을 선고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자, 3월 28일 금요일에 파면을 선고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3개월은 최소한 걸리니까 판결 전에 조기 대선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을 수 없어. 자, 이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단 국힘 조중동 기득권 세력 총동원력이 떨어져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선일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몰이를 시작할 겁니다. 극우 세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하면 안 된다.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안 된다. 난리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이나 그 다음 사람이나 한덕수가 다시 돌아오거나 자연스럽게 시간 끌기에 들어갑니다. 상설특검도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뭉개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뭉개고 있고 법과 질서, 시스템 다 무시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시간 끌기에 들어갑니다. 자, 민주당은 빨리 선거일 확정 지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우리도 거리에 나와서 함께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한 달만 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일이 5월 28일이 아닌 6월 28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6월 26일로 잡힌다면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저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냐?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선거일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결정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가동돼서 한 달만 시간 끄는 게 성공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위해서 대통령 출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이 시나리오가 저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인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이재명이 대선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물론 2심 유죄가 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당연히 믿고 있고 그런 선고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2심도 이재명 유죄 거의 결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식이 모두 박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심이 유죄가 나왔어? 대선 날짜 바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수박들 지랄 발광 나겠죠.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우리한테는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파면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재명 시대가 온다.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놈들도 윤석열 파면은 인정하고 있어요. 저놈들도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인데 이걸 대처하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파면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윤석열 파면 선고에 들떠서 이재명 대통령 세상 왔다.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놈들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용과 이재명의 만남. 이건 윤석열 탄핵도 확정이고 이재명 무죄도 확정이다. 이재용이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 이게 크다는 거예요. 자, 대선을 한 달이나 미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미룰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흘러갈 거니 다 포기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이걸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쟤네들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고 여론을 만들고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죠. 근데 거저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거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더 절박하게 거리로 나오고 외치고 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는 자주 나갑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요.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가면 재밌습니다. 소리 지르고 이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많이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절박해야만 된다. 거저되지 않는다. 이재명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거저된 거 있습니까? 그걸 명심해야 된다. 파면됐다고 윤석열 파면, 야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파면은 진짜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쟤네들은 기득권들이에요.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걸 걸어야지 돼요. 그걸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없게 이런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들의 노림수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저들이 뭘 하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있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때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움직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저들보다 더 절박하게 움직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